10월 8일 날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제 욤키프르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군사적 확대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충돌을 했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영토를 알고 서로 이 땅이다 이 땅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할은 여기서 가자 무장 세력에 대해서 무기를 공급을 했고 하마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했고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무장 세력에 이란 훈련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해자의 인질이 발생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1,400명 이상이 돌아가셨고 팔레스타인은 10,000명 이상, 또 대부분 어린이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240명 이상의 이스라엘 외국인이 가자 지구 인질로 잡혀갔고 지금 휴전하면서 지금 병살을 보내고 있죠. 그 밖에도 인도주의 위기가 있는데 이제 그 여기 알시파 병원이라고 제일 큰 병원이 이제 가자 지구에 있고요.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마스가 요 밑에다가 요새를 넣은 거예요. 병원 밑에다가 요새를 세우고 미사일을 거기서 병원에서 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잡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막 병원에다 공격 폭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런 인도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런 인류의 백치패들 도덕, 윤리기본 이런 게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자지구에 대한 식량을 전기 차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건 시스템 심각한 현상이 생기는 거고. 북부에서 다 남부로 옮겨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결을 한 이슈가 지금 휴전 요구인데 하마스는 휴전을 원하고 그 다음 또 다시 해야죠. 다시 또 이제 셈을 일으키기 원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왜 민간인을 죽이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중재 시도는 카타르나 유엔, 이집트에서 이제 중재 긴장화가 노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휴메니테 인도주의적 세력들을 지지하시는 조직들이 이집트에 모여가지고 가자지구 남부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론 기술이나 사이버 공격이나 이게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공부를 해요. 나쁜 짓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무기 10%를 북한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과 대테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일단 이 테러와의 전쟁이 2001년도 미국 9.11 테러 이후에 테러리즘에 대한 정치적 보안적 초점이 증가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요. 이건 뭔 특징이냐면 민간 의료 제공자를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병원은 공격 안 하겠지. 옛날에는 적십자 표시를 빨간 표시를 공격 안 하는 거잖아요. 안 지켜요. 그거를. 그래서 인구 건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겁먹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구급이나 아니면 일하는 의료진들이 전술 긴급 응급처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병원에서 응급실 일하는 사람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위협에 대해서 일단 감지하면서 일단 적극적으로 처치해야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기존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현대 전쟁 전략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대테러를 통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 회복, 완화, 대비 작업이 강조되고 이렇게 다지격한 디스커션이 필요하니까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또 이제 사이버 공격 대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이버는 내가 누가 했는지를 모르게 공격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당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보건의료에서 있어갖고 이제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포션이 큰데 병원들을 타겟팅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에비던스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전산망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국가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건강 서비스가 중요한데 계속 공격을 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버 보안 통합 및 대응계획 강화가 필요하고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자동적으로 몸에 있겠죠. 예를 들면 병원 증상이 마비됐어요. 환자를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수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 될지 병원 내에서 약속이 돼 있어요. 저희는 실제로 겪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폭발 현상의 메커니즘이 이제 중요한 테러리즘일 때는 다중으로 다칩니다. 다중으로. 한 종류로 다칩니다.
첫 번째 1차 폭발 상황 메커니즘 폭발파인데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고막이 터져요. 두 번째는 폭발 상황 메커니즘 간통돼요. 이게 터지는 게 이렇게 파편이 뚫어요. 몸을. 세 번째는 이 압이 충격파가 엄청나기 때문에 맞으면 날아가요. 그리고 어디 부딪혀서 맞춥니다. 이 엑셀러레이션, 디셀러레이션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뜨거우니까 화산이니까. 마지막은 이제 이런 그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 때문에 화학 손상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 때문에 그 테러 폭발 피해자 다른 외상 환자보다 젊고 부상이 심각성과 복잡성이 없고요. 이게 되게 잘 연구된 나라가 이스라엘. 계속 이것 때문에 싸워왔기 때문에 이런 테러 많으니까 이스라엘의 트라우마 레지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이제 연구도 많이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그 근거들이 대부분 거기서 많이 왔고요. 병원에서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그 손상이 되게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폭발로 인해 폐가 오면 폐가 찢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벤틸레이터는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흉부외과 백업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사자 발생 현장 의료대응 절차는 이제 여기 계신 국가기관 당연히 잘 아시는 분이죠. CSA PTT라고 현장 안전체 이제 지휘체계 확인하면서 쭉 안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 가사에 대한 2차 대응자를 위한 아까 우리 로베르토 무가베로 일단 교수님께서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타 프로토콜 중에 좀 언급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3에코 프로그램이라는 게 진입해가지고 평가하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런 프로토콜도 있고요. 스트레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위협을 억제하고 출혈 제어하고 빠르게 구출하고 평가하고 이송해라.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프로토콜이라고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전술 응급 의료 지원이라고 해서 Tactical Emergency Medical Support라서 기존에는 군대에서 많이 일단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특히 미국은 총기 사고 많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이 많고요. 여기 보면 이 TCCC와 TECC라는 게 있는데 TCCC는 이런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인력들 그런 부분들이 다쳤을 때 지침이고 TECC는 이런 이제 다친 사람 피해자가 다쳤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지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보면 직접 학점에서는 뭘 처리할 수가 없죠. 뭘 처리하려고 그랬더니 과거의 연구들을 보니까 안 좋아요. 많이 다쳐. 그냥 죽든지. 그래서 일단 피나면 일단 맞고 튀는 거예요. 일단 옮겨내는 거고요. 그 웜존에서 일단 치료를 하다가 마취 치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로운 부분인데 메스 대형출혈이나 에어웨이, 그리고 ABC, 기도, 호흡, 순환, 그리고 두부 손상, 그리고 저치원증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처치하면서 일단 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걸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프로토졸에서는 그냥 환자 빨리 대피시켜라. 예, 이런 부분들이 전술 응급의료 지원의 특징이고 그 구급이라든가 경찰 또 확장되는 우리나라 시스템 제가 우리 대리님한테 방금 들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경찰이 일단 요청하면 군대도 지금 대상은 아니지만 출동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다면 다 같이 일단 교육이 필요하고 일단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치료 일단 대응 방식이고요. 병원 단계에서는 테러 폭발 사건의 의료 처리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만. 병원에 각각 사람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일단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이 병원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단 개발해 나가면 좋을 부분이고요. 환자 도착과 병원의 대응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하고 분류관이나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제 경험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언더트리아지 우리가 말하는 위중한 사람을 괜찮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놓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팀과 치료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외상체계가 참 되게 힘들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통합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기관 일단은 통합과 그리고 또 교육 개발과 또 서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외에는 뭐 환자 분리치료나 3차 조사는 환자가 급한 사람 먼저 일단 빨리 보고 입원시키고 나중에 이제 세세한 부분들 평가해서 치료하라는 개념이고요. 경사환자 치료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경험 많고 보이지기 강하게 생각하시고 수술실이나 기타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까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처치 못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한 라인이 있어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이걸 엄청 교육을 시켜야 돼 갔더니 그러니까 미국은 뭐 총상인데 총상이 아니더라도 칼이 찔리든지 뭐 폭탄이 됐든지 출혈이 있으면 스타트 더 블리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일단 교육을 하는데요. 출혈 부위 위쪽으로 해야 돼. 팔다리 같은 경우는 토니켓을 일단 감고 저기 바가지 있습니다. 바. 이걸 돌려가지고 압을 높여요. 그래서 이제 확 눌러가지고 출혈을 멈춰주는 건데 팔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일단 했다가 10분 정도는 풀어줘라 일단 얘기를 하고 다리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까지 토니켓을 압박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상 한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